안녕하세요. 서울시립과학관 온라인 토요과학 강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서울시립과학관 문소영입니다. 한국연구재단과 함께하는 토요과학 강연. 이번 강연이 올해 첫 번째 강연인데요. 오늘은 예쁜 꼬마 선충과 나노 기술을 활용해서 파킨슨병과 같은 퇴행성 신경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할 수 있는 나노 소재를 개발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분을 모시고 강연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예쁜 꼬마 선충.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과학 이야기를 명지대학교 최신식 교수님을 모시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신식 교수님을 박수와 함께 모셔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이번에 저희가 명지대로 촬영을 가려고 했었는데 딱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는 바람에 저희가 찾아뵙지 못했어요. 근데 저희가 촬영 협조를 드렸더니 굉장히 딱 편집점에 맞게 거기에 대한 영상을 보내주시고 촬영도 해주셔가지고 정말 대단히 감사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 정말 반갑고요. 자, 그럼 최신식 교수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신식 교수님은 현재 명지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에너지융합공학과의 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연구 분야로는 예쁜 꼬마 선충 기반 노화 질병 진단 및 치료 예방 소재 개발, 그리고 곰팡이 배양 기반 생물 전환 공정 개발을 연구 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저서로는 에센스 공중 보건학, 쉽게 배우는 식품학이 있습니다. 네. 오늘 강연은 3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30분 후에 제2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강연을 들으시는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서울시립과학관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2부 질의응답 시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 잘 부탁드립니다. 네, 한국연구재단과 서울시립과학관에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보시는 것과 같이 예쁜 꼬마 선충과 나노기술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지금 마치 춤을 추듯이 움직이고 있는 친구가 하나 보이죠? 이 친구의 이름이 바로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몸 크기는 한 1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맨눈으로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 이 검은색 반점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나노 입자라는 것인데요. 전자현미경으로 한 100만 배 정도 확대해서 저 정도 크기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나노 입자 역시도 우리가 맨눈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같이 여행을 떠나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화창한 토요일 오후에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은 이렇게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기는 어려운 이런 작은 세계에 한번 모험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제가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슨 시대라고 이렇게 만약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요. 또는 어떤 분들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유튜브 시대라고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눌 것에 집중을 하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갈 단어가 그렇죠. 지금은 나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이렇게 나노라는 것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도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 아니면 태블릿 PC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그러한 전자기기에는
핵심 부품인 저런 반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런 반도체를 우리는 어떤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 많은 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품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게 대용량의 많은 정보를 소화해내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주 작은 그러한 사이즈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줄이다 지금 나노미터까지 이렇게 줄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반도체에도 나노 기술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저렇게 TV로 우리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는 TV, 모니터, 이러한 디스플레이, 이런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그런 핵심 소자들인데요. 그런 핵심 소자들이 또 나노미터 크기로 아주 작습니다. 작으면 작을수록 화질이 더 그렇죠. 선명하고 깨끗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름다운 영상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다른 부분에도 나노기술은 많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아마 오늘도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발랐을 텐데요. 그런 화장품에도 나노기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안에 들어가 있는 나노 입자가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의 피부를 대신해서 햇빛에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피부가 상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는 저러한 몸이 아플 때 먹는 약들, 또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어떤 영양보조제, 이런 거에도 나노기술이 들어가서 더 오랫동안 여러분들 몸속에서 그러한 약효나 영양 효과가 더 지속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나노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렇듯 전자기기에서 화학, 아주 다양한 부분까지 나노기술은 곳곳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지금은 나노시대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나노기술을 지금 페이지가 여러분들이 나노미터, 이 나노 사이즈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그걸 좀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은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좀 특이한 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자는 한눈금이 10배씩 증가하는 이제 그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익숙한 저런 테니스 공은 지금 그 저 밑에 10의 8승이라고 되어 있죠. 즉 10의 8승 나노미터입니다. 테니스 공은 약 10의 8승 나노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즐겨 마시는 물, 그 물 속에 있는 물 분자는 10의 마이너스 1승 나노미터, 그러니까는 나노미터보다도 더 작은 것이 물 분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지금 1나노미터, 10나노미터, 100나노미터라고 되어 있는 지금 저 부분, 그렇죠? 이 부분에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요, DNA라든지 항체라든지 단백질, 바이러스, 이러한 아주 중요한 생물 물질들이 바로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 안에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저런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것들은 우리 몸속에 자연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인간이 저러한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것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보고자 해서 나노기술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만들게 됐냐 하면은요, 바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나노 입자들을 만들게 됐습니다. 제가 제일 첫 화면에서 예쁜 꼬마 선충 옆에 검은 반점처럼 보였던 것이 바로 요 금나노 입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금나노 입자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텔레비전에 그런 화소 얘기를 했었죠. 바로 이런 퀀텀닷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젠 이런 의약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화장품, 그 다음에 이런 식품에 들어가는 것들은 이쪽 라이포솜이라든지 폴리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주로 좀 이러한 바이오 의약품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면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것들을 왜 사람들은 만들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이해를 돕고자 이런 것을 준비했는데요. 여기 지금 야구공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요거는 잘 조금 뭔지 모르시겠지만은 쌀알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구공을 잘 잡을 수 있는 것은 야구글러브로 잘 잡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쌀알 같은 경우는 이러한 핀셋 같은 것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만약에 이 야구공을 핀셋으로 잡는다.
또는 이 쌀알을 이 야구 글러브로 잡으려고 한다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렇죠? 지금 저희 보시는 바와 같이 쌀알을 야구 글러브로 지금 잡으려고 합니다. 네, 잘 안 집어지겠죠. 그렇죠?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중요한 DNA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절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걔네들과 크기가 유사한, 크기가 비슷한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조절해야 되겠죠. 큰 것, 그것보다는 훨씬 큰 것으로 걔네들을 조절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람들은, 과학자들은, 또 기술자들은 이러한 나노미터 크기를 갖는 이러한 나노 입자, 나노 소재, 나노 재료들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나노 입자, 나노 소재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기로는 큰 것을 잘게 부셔가지고, 그쵸? 그 부순 것 중에서 작은 것들만 모아가지고 만들 수도 있겠죠. 우리는 그러한 것을 바로 이렇게 탑다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큰 거에서부터 작은 것으로 내려간다, 이런 뜻이죠. 또는 나노미터보다 더 작은 것들도 있었잖아요. 아까 물 분자처럼 그렇게 작은 분자들은 나노미터보다도 훨씬 작은 거잖아요. 그렇게 작은 것들을 모아가지고 나노 입자를 만들 수가 있겠죠. 나노미터 크기를 만들 수 있겠죠. 그런 것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바텀업, 즉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둘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는 과학자들이, 기술자들이 만들 수 있는 방법 또는 목적에 따라서 두 가지 중에서 맞는 것을 택하면 되는 것이죠. 저희 연구실에서는 주로 바텀업 방식으로 이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어떤 작은 크기의 그런 분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어떤 천연물에서 얻는 그러한 작은 분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거나 이런 것들의 외부를 싸는 이러한 고분자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에는 여러분들 플라스틱 같은 것을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우리 천연의 고분자인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단백질 이런 것들도 이러한 고분자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작은 크기의 분자를 큰 고분자로 둘러싸게 되면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은요, 바로 원래는 이 작은 크기를 갖는 것들이 물에 잘 안 녹는 애들인데 그런 애들을 이런 고분자로 싸게 되면은요, 물에 마치 잘 녹은 것처럼 그렇게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분자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물하고 친한 부분도 있고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요. 물하고 친하지 않은 부분은 저 저분자의 그 소수성 물질과 결합을 하게 되고 친한 부분은 이제 물 쪽으로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원리로 이젠 우리는 이러한 물에 잘 녹지 않는 것들을 물에 잘 녹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저분자 물질과 고분자 물질의 비율을 조절해서 크기를 또 조절할 수가 있고 여러 반응 조건을 변화시켜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크기의 나노 입자를 또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저러한 나노 입자들을 우리 눈으로 보기 위해서 저러한 형광을 뜨게도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바로 저러한 나노 크기의 입자를 통해서 저거와 크기가 아주 유사한 DNA라든지 단백질이라든지 또는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조절한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잘 만든 나노 입자를 우리가 검증해보고 관찰해보고 테스트를 해봐야 되겠죠? 어디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많은 과학자들이 바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세포를 키워서 여기 지금 세포입니다. 이게 우리 폐세포거든요. 우리 폐세포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여기다가 나노 입자를 도입해서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어떤 세포 수준에서 보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단일 개체로서의 어떤 효과라든지 메커니즘 이런 것들을 보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험 동물들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이런 이슈들이 있냐면요, 바로 동물 윤리, 동물 실험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즉 사람들과 이렇게 교감을 하고 있는 여러 동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또 이렇게 키우는 동물들도 있는데 그것과 어떻게 보면은 같은 종, 유사한 어떤 종, 비슷하게 생긴 그러한 동물들을 인간의 어떤 의약품이나 화장품이나 식품을 위해서 그런 동물들을 희생한다라는 것이 과연 윤리적으로 맞는 것이냐. 그러면서 이제 동물을 사랑하는 이제 그러한 분들께서 많이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러한 동물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이러한 예쁜 꼬마 선충이 있습니다. 물론 예쁜 꼬마 선충도 그러한 동물 윤리나 뭐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분들에 의해서 반대될 수 있지만은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 예쁜 꼬마 선충은 크기가 일단 1mm로 굉장히 작기 때문에 우리 육안으로는 보기 어렵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이러한 성체가 다 커서 1mm고요. 그거보다는 더 작은 사이즈로 되고요. 이 성체 한 마리가 약 300개의 알을 낳습니다. 그럼 300개의 알을 낳게 되면은 그 300개의 알은 요 알 하나는 한 3일이 지나면은 다시 성체가 됩니다. 그럼 성체가 되고 나서는 또 다시 그 한 마리가 또 300개의 알을 낳게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러한 성체는 약 한 달 정도 살게 됩니다. 자, 이러한 예쁜 꼬마 선충이 이제 크기가 작고 이렇게 많이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장점들,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한 과학자들이 노벨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이렇게 3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2006년에도 저 2명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또 2008년에도 3명의 노벨상 받은 수상자 중에서 한 분이 예쁜 꼬마 선충 과학자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해서 2000년대에 들어서 총 6분의 과학자가 노벨상을 수상하는 이제 그러한 쾌거를 이뤘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시고, 저도 예쁜 꼬마 선충을 연구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저런 예쁜 꼬마 선충이 우리에게 노벨상을 가져다 주리라고 그렇게 희망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예쁜 꼬마 선충이 그렇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인간과 굉장히 유사한 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크기가 작고 세포가 약 1000개밖에 없지만은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정확한 그런 발생 단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 인간의 질병을 연구한 암이라든지 비만, 독성, 노화 이러한 연구들을 아주 왕성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약간 갈색으로 칠해져 있는 팔 하나만 빼고요. 그렇죠? 팔 하나만 빼고 다 갈색이고 그 갈색이 실내 그만큼 이렇게 인간과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기능성의 어떤 성분들을 이런 좀 인체에 아주 안전한 그러한 단백질이라든지 탄수화물을 이용해서 바로 이러한 나노 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나노 입자를 가지고선 이렇게 지금 일단 예쁜 꼬마 선충에서 그런 것들의 효능을 보고요. 결국 그것이 인간의 어떤 이런 노화 이런 것을 조절할 수 있겠다. 이렇게 조금 늙어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젊게 보이게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러한 것이고요. 물론 피부만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다 건강한 그러한 노화를 억제하는 이제 그러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하자면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이러한 디오스신이라고 하는 그러한 화합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지금 제인이라고 하는 옥수수 유래 단백질과 그 다음에 섬유소, 셀룰로스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나노 입자를 만들었고요. 이것을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시엘레강스의 도파민 신경계, 이 도파민 신경계가 바로 파킨슨 질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경계입니다. 그래서 시엘레강스, 예쁜 꼬마 성춘도 바로 이러한 도파민 신경계를 가지고 있고요. 바로 이 도파민 신경계에 이러한 나노 입자를 도입했을 때 바로 이렇게 그런 도파민 신경이 훨씬 건강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건강해진 도파민 신경을 우리는 이렇게 정량적으로 또 분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어떻게 보면 단백질, 아까 말씀드렸던 옥수수 유래의 그러한 단백질과 그다음에 작은 크기의 그러한 저분자 물질을 서로 결합해 이런 일들로 나노 입자를 만들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또 지금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과연 어떠한 작은 분자가 큰 단백질과 저렇게 잘 결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IT와 이렇게 BT, 그 다음에 NT, 그러니까 나노, 바이오 이런 그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융합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저렇게 지금 저분자 물질, 즉 우리 몸에 어떤 효능을 갖는 것들이 뭐 단백질과 어떻게 결합을 하고 어느 부위에 결합을 하고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것은 이러한 정보는 의약품을 개발하는데 또는 어떤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쓰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노입자, 나노기술은 또 다른 문제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요. 뭐냐면 너무 작아서 문제인 것입니다. 자, 아마 여러분들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우리가 하늘이 맑고 화창하지만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서울 하늘은 이렇게 미세먼지로 그렇죠? 꽉 둘러싸인 아주 답답한 하늘이었죠. 또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물 이런 것에 미세 플라스틱, 또 미세 플라스틱보다 또 더 작게 되면 초미세, 초미세가 보통 나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항상 우리의 생활에, 우리의 어떤 건강에 위험성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유해인자로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지금 이러한 미세한, 초미세한, 즉 나노 입자 또는 미세 입자 이런 것들을 예쁜 꼬마 선충을 위해서 잘 검출해 보자 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저것은 예쁜 꼬마 선충이요. 나노 플라스틱, 초미세 플라스틱을 먹고서는 움직이는 이제 그런 그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기 위해서 저희는 또 어떤 기술을 도입을 했냐면요. 이거는 이제 반도체,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를 만드는 그 기술에서 유래된 기술입니다. 바로 이렇게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칩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에 있는 칩하고는 좀 다른 모양인데요. 이런 것은 지금 이 안에 어떤 예쁜 꼬마 선충이라든지 DNA라든지 이런 어떤 생물 물질을 이 안에 넣기 위해서 만든 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칩을 통해서 우리는 이 칩 안에서 예쁜 꼬마 선충을 저렇게 가둬가지고 키울 수도 있고요. 물론 여기서 뭐 며칠 동안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얘를 저러한 가는 간에 이렇게 일종의 완전하게 못 움직이도록 고정화시킬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칩에 예쁜 꼬마 선충을 뭐 키우거나 가두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얘네들을 잘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얘네들 크기가 줄어드는 거라든지 얘네들 몸속에 무엇이 이렇게 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저희가 이제 은나노 입자라고 지금 가장 나노 입자 중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이제 그러한 입자인데요. 은나노 입자를 먹은 예쁜 꼬마 선충과 먹지 않은 그러한 예쁜 꼬마 선충이 여기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이 은나노 입자를 먹지 않은 그 예쁜 꼬마 선충은 발생을 잘 해서, 즉 성장을 잘 해서 몸집이 어느 정도 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은나노 입자를 먹은 예쁜 꼬마 선충은 성장을 잘 못해서 몸 크기가 작아졌어요. 자, 그래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러한 관이 있다고 했을 때 갈수록 이 관이 점점 줄어듭니다. 그 옆에 너비가요. 그렇게 됐을 때 몸집이 큰 아이들은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몸 관이 줄어들기 때문에. 하지만 몸집이 작은 예쁜 꼬마 선충은 훨씬 더 많이 진행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서로 거리가 진행한 거리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쉽게 얘는 크기가 많이 줄어들었구나. 얘는 크기가 많이 안 줄었구나. 이런 것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또 이제 어떤 생명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는데요. 자, 이렇게 은나노 입자를 먹고서는 이 예쁜 꼬마 선충에 있는 유전자들 중에서
어떤 유전자가 좀 많이 발현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관찰해 본 것입니다. 그랬더니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MTL2 뭐 이러한 유전자가 굉장히 특이적으로 많이 증폭이 됐어요. 그래서 이러한 유전자에다가 우리는 어떤 형광 물질을 다는 거죠. 형광 단백질을 달면 저렇게 예쁜 꼬마선충 칩에서 우리가 이렇게 쉽게 형광이 이렇게 발현됨으로 인해서 이 예쁜 꼬마선충은 나노입자를 먹은 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종합해서 보게 되면은 이러한 칩을 만들어서요. 칩을 만들어서 지금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관에서 나노입자를 먹은 애들은 크기가 줄고 점점 많이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그 몸 안에서 또 형광을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쉽게 나노입자가 지금 또는 뭐 미세 플라스틱이 또는 미세 입자가 지금 이 물 속에 이 공기 속에 있구나. 그래서 예쁜 꼬마선충이 지금 저렇게 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칩을 사용하게 되면은 칩을 사용하지 않을 때에 비해서요 굉장히 많은 시간과 그 다음에 어떤 노동, 그 다음에 비용 이런 것들을 다 절약할 수 있는 또 그러한 장점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잠깐 이 예쁜 꼬마선충을 이용해서 질병을 진단하는 이제 그러한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환자가 저렇게 큰 장치, MRI로 보여지는 저러한 큰 장치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옆에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어떤 문진을 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우리가 어떤 질병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떤 전문가가 그쵸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굉장히 큰 장비, 물론 굉장히 비싼 장비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고 또 사람은 여러분들도 저런 MRI라는 장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은 어떤 공포감 같은 것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어떤 그렇지만 내가 지금 아직 저렇게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것이 뭐 아닐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 비용을 들이면서 또 내가 어떤 공포감을 가지면서 한다라는 것은 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진단을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체외 진단이라고 하는데요. 저런 체외 진단이라는 것이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임신 진단 키트 같은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변으로서 내가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체외 진단의 하나인데요. 많은 그러한 생명공학 회사들이 이러한 체외 진단 시장에 뛰어들어서 아주 가파른 그러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몇 년 전에 일본의 어떤 대기업 회사와 그 다음에 대학교가 바로 이 예쁜 꼬마 선충을 가지고선 암을 체외 진단하는 것을 연구 개발을 착수했습니다. 즉, 암 환자의 소변에는 예쁜 꼬마 선충이 좋아하는 냄새 성분이 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암에 걸렸어. 그러면 그 사람의 소변을 만약에 떨어뜨리게 되면은 예쁜 꼬마 선충이 그 사람 소변으로 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반면에 암 환자의 소변이 아니고 그냥 정상인의 소변은 예쁜 꼬마 선충이 싫어해서 이렇게 도망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예쁜 꼬마 선충으로 암을 체외 진단하겠다. 그래서 일본의 어떤 대기업과 그 다음에 대학 연구 그룹이 같이 손을 잡고 지금 이 암 체외 진단 그러한 어떤 키트 시스템을 바로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지금 개발 중이고 논문도 내고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 연구실도 이제 이러한 예쁜 꼬마 선충을 위해서 암을 체외 진단하는 이제 그러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아까 그 나노 입자를 검출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칩을 조금 활용을 해서 이번에는 보시는 그림과 같은 이러한 칩을 또 디자인하고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암 환자의 소변을 여기에 지금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그것의 어떤 대조군에 해당되는 뭐 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떨어뜨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가운데에 예쁜 꼬마 선충들이 이렇게 요이 땅 해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이것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만약에 이
암 환자의 소변이라 그러면은 이쪽으로 예쁜 꼬마 선충들이 많이 가는 것이고요. 상대적으로 아니면은 이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숫자를 세서 이렇게 수치화해서 우리가 암 진단을 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은 지금 이 왼쪽에 바로 이제 굉장히 많은 예쁜 꼬마 선충들이 많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오른쪽에는 그렇죠? 이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예쁜 꼬마 선충이 듬성듬성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가 바로 이 예쁜 꼬마 선충을 이용해서 암 진단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에 또 한 가지의 그런 어떤 기술을 좀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예쁜 꼬마 선충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되지 않은 것들도 이제 물론 암 환자의 소변을 더 좋아한다든지 뭐 이러한 원리가 있겠지만은요. 만약에 얘네들을 그 냄새에 좀 더 각인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임프린팅이라고요. 각인을 시키게 되면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100마리 중에서 70마리만 그 소변 쪽으로 갔는데 이제 훈련된 100마리라면은 90마리가 간다든지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는 마치 반려견을 훈련시키듯이 예쁜 꼬마 선충을 훈련시켜서 좀 더 암 진단을 잘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하는 연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나노 기술은 IT, 그다음에 BT 발전을 이끌고 있다. 즉 정보, 그다음에 생명공학 이런 기술을 다 이끌고 있다. 또 나노 기술의 효과, 메커니즘을 또 예쁜 꼬마 선충에서 잘 볼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질병, 그다음에 노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예방하고 이러한 기술 개발에 나노 입자를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나노 입자 개발에 예쁜 꼬마 선충이 또 같이 연결될 수 있다. 또 나노 입자 중에는 하지만은 또 어떤 어두운 면으로 좀 환경이나 인체에 유해한 것들이 있는데 또 이러한 것을 예쁜 꼬마 선충 칩을 가지고선 검출할 수 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러한 검출된 그런 원리를 만약에 질병 진단에 이용한다면은 암과 같은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바로 이 예쁜 꼬마 선충으로 우리가 몸에 공포심을 안 가지고 또 아주 손쉽게 그렇죠? 뭐 침이라든지 소변이라든지 뭐 날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예쁜 꼬마 선충이 굉장히 민감한 후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운동성이 있고 우리는 또 그것을 훈련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는 또 생명과학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서 저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질문 해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